TTN-99 WTO의 미래 3. 서비스 무역 다변 협상의 성공. 다자간 협상, 정치적 지원 여전히 부족. 케이토 연구소 2023년 5월 25일 제임스 바커스. 다변적 기회. 다행스럽게도 2021년 서비스 국내 규제에 대한 다변적 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기본 통신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의정서에 대한 초기 합의를 제외하고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채택된 이후 25년 이상 동안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거의 달성되지 않았다. 서비스에 대한 협상은 도하 개발 라운드의 실패로 이어지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 해당 라운드의 결렬 이후 2017년 59개 WTO 회원국은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제공업체를 위한 승인 절차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공동성명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비스 무역 흐름을 보다 쉽게 돕고 면허 요건 및 절차,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및 기타 조치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무역 제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율을 모색했다. 2021년 12월에 67개의 WTO 회원국이 협상의 성공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 이후로 3명의 회원국이 추가로 이 그룹에 합류했다. 이 선언문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 이 선언을 채택한 70개 WTO 회원국의 특정 약속에 대한 가츠 일정의 추가 약속은 서비스 국내 규정에 관한 참고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주로 기업이 서비스 공급 승인을 얻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참가자들이 서비스 거래 일정에 약속을 한 모든 부분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는 가치의 새로운 공약을 추구하는 이 접근 방식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 이 다자간 선언의 혜택이 인도와 남아프리카를 포함하여 MFN 기반의 모든 WTO 회원국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두 국가가 WTO 분쟁 해결에서 이러한 추가 서비스 양보의 구조화에 도전할 것인지는 의심스러워 보인다. 어쨌든 한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라이선스 표준을 적용하고 다른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다른 라이선스 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내 서비스 규제 선언 당사자는 인정 절차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추가 분야에 대한 대화를 함께 진행 중이다. 수십 년의 교착 상태 끝에 이 돌파구는 서비스 무역의 추가 자유화에 대한
향후 진전을 위한 방법을 보여준다.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다른 문제에 대해 WTO 회원국은 이미 다자간 경로로 전환하고 있다.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농업 등에 대한 오랜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도하 개발 라운드 다자간 협상에서 다시 시도하기 위한 정치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다국 간 과정에서 WTO의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른 새로운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WTO 회원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공식 협상과 공식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무역 주제에 대한 WTO 회원국의 다양한 하위 집합 간의 토론 모두에서 표시되고 있다. 절차적으로 국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WTO 회원국의 다양한 하위 집합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나왔다. 제약협정. 다변적 진전의 기회로 자주 언급되는 주제 목록에서 놀랍게도 누락된 것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시 도달한 유일한 다변적 협정인 의약품 무효에 관한 협정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제약협정은 상당한 수의 제약 제품과 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관세와 부과금을 제거한다. 35개의 WTO 회원국이 현재 이 협정의 당사자이다. 협정의 제품 적용 범위는 가장 최근인 2010년을 포함하여 4번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 무역의 성장과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했다. 협정 당사자들은 모든 의약품 무역의 약 3분의 2를 대표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다른 WTO 회원국들은 의약품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의약품 시장에 진출했다. 급성장하는 의약품 거래의 비율에 따라 제약 계약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1994년에 이 협정은 대상 제품의 세계 무역의 약 90%를 차지했다. 현재는 그 거래의 약 66%만을 차지한다. 더욱이 제약협정은 의약품의 국제무역과 의약품 제조에 들어가는 관세만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다른 의료상품의 증가하는 무역에 대한 관세를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의약품 이외의 의료상품에 대한 관세 없는 무역은 대부분 WTO의 열망으로 남아있다. 4개의 WTO 회원,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와 아이슬란드는 의료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했다. 다른 160개 WTO 회원국은 철폐하지 않았다. 전 세계 대부분이 진행 중인 코비드-19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필수 의약품 및 기타 의료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해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해당 제품의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관세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 의료무역을 자유화하자는 제안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의 당혹스러운 반대 때문에 WTO에서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 많은 WTO 회원국들이 이미 착수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목록에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의약품 및 기타 의료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할 필요성을 추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무역과 건강에 관한 WTO 내의 포괄적인 협정을 포함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약협정의 회원 자격과 범위를 모두 확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WTO 회원국은 완전히 다자간으로 만드는 제약협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의약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의료품의 거래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고 이 팬데믹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환경상품협정 또한 2022년 6월 광묘회의의 의제에서 눈에 띄게 누락된 것은 제안된 환경상품협정이었다. 20년 이상 동안 WTO 회원국은 환경상품의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해왔다. 목표는 두 가지이다. 무역을 열리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환경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은 지구에 대한 많은 위험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첨단 기술에 항상 접근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 더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상품의 글로벌 유통은 국제무역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이 팔릴 것이고 거래량은 더 커질 것이다. 우리가 관세라고 부르는 국경세는 상품 가격에 추가되어 판매를 제한한다. 무역에 대한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WTO 회원국의 시도는 옳다. 도하 개발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이 결렬되자 전 세계 환경상품 무역의 거의 90%를 대표하는 46개 회원국이 MFN 다자간 협상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협상국 그룹은 지금까지 무엇이 환경적 선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풍력 터빈, 태양열 패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 환경상품의 의미에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하는 합의가 없으면 처음부터 성공이 어려웠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오랜 노력에서 무역 협상가들은 환경상품을 정의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단지 나열하려고 시도했다. 2022년 6월 강요회의에 맞춰 상품 목록이 합의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환경상품 협정이 회의 여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 다자간 협상에 대한 희망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났다. 임원의 여지 없이 이러한 협상은 마침내 상호 합의된 결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 무역은 점점 더 데이터 정보의 흐름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약 12%가 온라인에서 구매되며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거래 중 약 절반이 디지털 거래이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1990년 이후 세계 경제가 데이터와 정보 흐름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10% 더 커졌다고 보고한다. 추가된 세계 경제 산출량은 7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데이터 흐름은 이 효과 중 2조 8천억 달러를 차지하며 기존 상품 흐름보다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WTO 규칙은 없다. 디지털 무역이 국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 제한은 더 빠르지는 않더라도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제한이 적절하고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명확히 하는 합의된 선을 그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하려면 WTO 규칙이 많이 필요하다. WTO 회원국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칙에 동의할 수 있다면 디지털 무역의 풍부한 혜택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그들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칙에 동의할 수 없다면 WTO는 분명히 세계 무역의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다. 모든 종류의 디지털 연결을 통한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과는 점점 더 무의미해질 것이다. WTO의 86개 회원국은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WTO 강요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라 현재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균형적 가능한 규칙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결과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그들의 의도는 디지털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단순한 기초 이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들은 초안을 작성했지만 아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많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WTO의 법적 틀을 벗어난 양자간 및 소규모 다변적 디지털 무역 협정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의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 포함되며 86개의 WTO 회원국이 WTO 협정을 구성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될 모듈식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세계에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규칙이 없는 거래 시스템은 진정한 세계 거래 시스템이 아니다. 투자 촉진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열린 강요회의에서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111개의 WTO 회원으로 구성된 그룹은 투자 촉진에 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구조화된 토론을 시작하는 데 동의하는 공동성명에 승인했다. 투자 촉진에 관한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의 예로는 투자 문서를 게시하고 들어오는 투자에 대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일 전자창구와 같은 강화된 전자거버넌스가 포함된다. 이상적으로는 투자 원활화에 관한 이 새로운 WTO 프레임워크는 2013년 발리에서 체결되어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 원활화 협정을 동반하고 확장될 수 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의 다른 단계에서 WTO 회원국에 대한 다른 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지원이 수반될 수 있다. WTO 회원국이 이 주제에 대해 다변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 완전한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WTO 협정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제한된 투자 촉진 협정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장 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주로 국경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좌절시키는 관료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투자 촉진 협정이 체결되면 나중에 더 어려운 FD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WTO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FDI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WTO 협정에 포함된 최혜국 대우의 핵심 약속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투자 문제는 무역과 관련이 있다. 이 협정의 제한된 의무를 추구하고자 하는 WTO 회원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더 많은 회원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복수국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제임스 바커스 전임 미국 하원의원, 전임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의장, 케이토 연구소 겸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sanhai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